로빈슨 크루소 11번째 이야기 탈출 계획. 이제 이 섬에는 모두 4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고 있던 나로 말하자면 바로 이 섬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3명의 신하가 생긴 것입니다. 우선 나에게 프라이데이, 그리고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와 그리스도교 신자인 에스파냐 사람이 바로 그 3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식구가 늘어나서 몹시 바빴지만 무척 즐거웠습니다. 우선 구조한 2사람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에게 부드러운 새끼 염소고기로 맛있는 스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넷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곳에 총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놈들의 시체도 깨끗이 정리해. 프라이데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 후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새로운 2가족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프라이데이를 통해 가장 걱정되는 일을 프라이데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통나무 배로 도망간 자들이 만약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의 생각으로는 그럴 걱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우를 뚫고 무사히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무사히 돌아갔더라도 불을 내뿜고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멀리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으니 나와 프라이데이를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이 섬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라이데이 아버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도망친 4명의 야만인들은 무사히 돌아가서 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야만인들은 악마가 있는 섬에 오면 불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2번 다시 이 섬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 얼마 동안은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적이 100명이 온다고 해도 우리 4명이 맞서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통나무 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된 나는 또다시 섬에서 탈출할 계획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먼저 에스파냐 사람과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을 모두 합치면 17명입니다. 우리는 그곳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과 옷이 부족해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에스파냐 사람 말에 의하면 이들은 라플라타 강에서 아바나로 가는 에스파냐 배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 배에는 다른 난파선에서 구조된 5명의 포르투갈 사람도 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난파되어 가까스로 프라이데이 부족이 살고 있는 섬으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섬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까? 내가 몹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함께 여러 차례 의논을 해보았지만 배도 없고 배를 만들 연장도 없고 식량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으로 오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섬에서는 모두가 탈 수 있는 큰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인이 나 혼자뿐이라서 혹시 나를 배반하고 죽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섬에서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에스파냐 사람이건 포르투갈 사람이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구해준 은인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파냐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걱정이라면 내가 이 노인과 함께 돌아가서 모두에게 잘 이야기해 맹세를 받아내겠습니다. 당신을 대장으로 삼고 당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느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에스파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를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아버지와 에스파냐 사람을 먼저 보내 그들과 이야기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출발할 날이 다가오자 에스파냐 사람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섬에 올 경우 식량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음식 때문에 인간은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스파냐 사람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프라이데이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달리 4명이 생활하는 데에도 식량이 부족할 정도인데 더 많은 사람이 온다면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서둘러 밭을 넓혔습니다. 지금은 4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야만인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 외에도 커다란 배를 만들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데이 아버지에게 커다란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널빤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폭 60cm, 길이 10m, 두께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커다란 판 12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염소도 많이 늘렸습니다. 목장에서 기르는 염소 외에 20마리 새끼 염소를 사로잡았습니다. 때마침 건포도를 만들 수 있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포도를 말렸습니다. 건포도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준비를 하는 동안 어느새 곡식을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풍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16명의 에스파냐 사람들이 오더라도 다음 수확기까지는 충분했습니다. 즉시 항해를 떠나더라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에스파냐 사람이 대표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에스파냐 사람과 프라이데이 아버지에게 2자루의 총과 약간의 총알을 주었습니다. 2사람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타고 왔던 통나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빵과 건포도도 충분히 실었습니다. 섬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점점 작아져가는 통나무 배를 배웅하면서 나는 제발 2사람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사람이 출발한 때는 12월이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온 지 28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이 섬에서 탈출할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영국 배의 반역자들. 나는 2사람이 어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일인가 9일쯤 지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늦게까지 푹 자고 있을 때 프라이데이가 밖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뛰어나가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곳으로 다가오는 것은 삼각형 모양의 도출단 보트 한 척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프라이데이, 저 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배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알 때까지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 프라이데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망원경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큰 배 한 척이 해안 11km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배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보트도 영국 보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기분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인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에서 오고 있어. 내 편이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영국 배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곳에 온 걸까? 난파당할 정도의 폭풍도 없었는데 왜 이런 곳에 정박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상하군. 혹시 무슨 흉계가 있어서 이 섬에 상륙하려는 것은 아닐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보트는 상륙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는 듯 하더니 곧 내가 있는 곳에서 800m 정도 떨어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보트에 탄 일행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모두 영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중 한두 명은 네덜란드인인 것 같았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으며 두세 명은 포로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프라이데이가 말했습니다. 영국인도 포로를 먹습니다. 야만인과 똑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프라이데이? 저 사람들이 포로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분명히 먹을 겁니다. 아니야, 프라이데이.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먹진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3명의 포로가 죽을까봐 나는 불안했습니다. 3명의 포로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열심히 빌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이 칼을 번쩍 들어 포로 한 명을 세게 때렸습니다. 지독한 녀석이군. 어떻게 해야 포로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선원들이 갑자기 3명의 포로를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섬을 둘러보러 갔을 거야. 이 팀의 3명 모두 도망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3명은 몹시 허약한 상태인지 땅에 주저앉아 쪼그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처음 이 섬에 떠밀려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나처럼 저 3명도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로 그때 조수가 완전히 빠져나가 이들 일행이 타고 온 보트가 모래 위에 남겨졌습니다. 보트에는 2명의 남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보트에 남아있던 2명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2사람은 조수가 앞바다까지 빠져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보트를 옮기려고 했지만 보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그 근처를 둘러보고 있던 동료들을 불러 함께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버려둬, 잭. 다시 조수가 밀려오면 실어도 뜨게 되잖아.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의 말투로 보아 틀림없는 영어였습니다. 역시 영국인이었군. 다음 조수가 차면 앞으로 10시간은 걸릴 테니 그때까지 무언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나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철저히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옷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각각 권총 2자루를 허리에 차고 칼을 뽑아들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되자 영국인들은 뜨거운 햇볕 속에 3명의 포로를 남겨두고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낮잠을 자려는 것 같았습니다. 세 명의 포로도 커다란 나무 그늘에 들어가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몰래 다가가면서 저 3명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에스파냐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3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더니 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급히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들 편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부터 보고 있자니 무언가 매우 곤란한 형편에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일 겁니다. 사실 나는 저배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내 부하가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목숨만은 살려주는 대신에 여기에 있는 항해사와 손님을 나와 함께 이 섬에 두고 가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같은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녀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들을 죽일 것입니다.
선장은 나무숲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놈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루는 보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고 있는 동안 모두 죽이거나 생포해야겠군요. 놈들 가운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녀석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만 해치운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작전을 세웁시다. 나는 선장을 비롯한 3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선장, 만약 내가 당신들을 구해드린다면 내가 제안하는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배만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당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배를 되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당신과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선장은 진심으로 나에게 맹세했습니다. 나의 조건이란 이렇습니다. 이 섬에 있는 동안 내가 모든 지휘를 할 것이며 총을 빌려주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돌려줄 것과 배를 되찾으면 나와 내 부하를 무료로 영국까지 데려다줄 것, 이 2가지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하느님께 맹세코 반드시 당신의 조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총 3자루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놈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주동자들을 먼저 없애고 남은 녀석들이 반성할 경우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저도 가능하면 죽이는 일은 피하고 싶지만 아까 말한 그 2명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2명은 반역의 주동자인데다가 만약 그놈들이 배로 도망치면 남은 선원들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내 작전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선장과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장은 흠칫 놀라며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2명도 총을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2명이 실수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원 1명이 이쪽을 돌아보다가 2사람을 발견하고는 일행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항해사와 선객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 총격에 반역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도움을 청하다니 참을 수 없다. 각오해라. 선장은 들고 있던 총의 개머리판으로 놈을 3개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 주동자들의 일행이 3명이 더 있었는데 그중 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와 프라이데이가 선장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놈들은 자신들이 불리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로 뉘우친다면 배를 되찾도록 도와주고 자메이카까지 항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그러자 3명의 선원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우리 앞에서 시키는 대로 맹세했습니다. 거짓은 아닌 것 같으니 용서해 줍시다, 선장. 그러나 이 섬에 있는 동안은 묶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와 항해사에게 보트와 돛대를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도록 명령했습니다. 2사람이 그 일을 마쳤을 때 다른 선원 3명이 총소리를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로였던 선장이 오히려 3명의 일행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항복했습니다. 이것으로 영국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적의 보트. 우리들은 최초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무인도에 떠밀려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생활해 온 고생담을 들으며 선장과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는 모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장이 무엇보다도 놀라워하며 감탄한 것은 나의 성체였습니다. 그것은 성벽처럼 이중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고 우거진 나무들로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깊은 숲속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성체 말고 별장과 목장도 있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배를 되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내가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배에는 아직 26명의 선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에 돌아가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놈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해치워야 합니다. 아마 배에 남아있다가 일행의 보트가 돌아오지 않으면 섬으로 찾으러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철저히 무장하고 올 것입니다. 이런 나의 생각에 선장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보트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은 서둘러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트 안에 있던 브랜디, 럼주, 비스킷, 설탕, 화약 등을 모두 싸 가지고 왔습니다. 브랜디와 설탕은 무척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보트 안에 있던 것을 모두 꺼낸 다음 보트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습니다. 만약 싸움이 져서 선장의 배를 찾지 못한다면 이 보트를 고쳐서 프라이데이 내 부족들과 함께 있는 에스파냐 사람들에게 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큰 배에서 대포 소리가 들리더니 곧 이어 빨리 돌아오라는 신호로 깃발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자 또 포성이 울렸습니다. 보트가 돌아오지 않자 배에서는 대포를 잇따라 여러 번 쏘았습니다. 그러자 큰 배에서 또 다른 보트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오는 보트는 조수의 강한 흐름 때문에 한참 동안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놈들을 천천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 세 사람은 사실 매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위협에 견디다 못해 반역자들 무리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휘하고 있는 선원들과 다른 놈들은 매우 난폭한 자들입니다. 저놈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선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에 빗나가는 것이 한 가지 생기는 바람에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 중에 당신이 말하는 서너 명의 정직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놈들이 배에 남은 반역자들 중에서 가장 나쁜 녀석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놈들만 해치우면 반역의 주종자를 모두 처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소리 높여 힘있게 말하자 선장도 크게 용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재빨리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포로 가운데 신용할 수 없는 2명을 동굴에 가두도록 프라이데이에게 말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 2명을 묶은 채로 동굴에 가두었지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양초는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4명의 포로 가운데 2명은 손을 묶어 놓았습니다. 다른 2명은 함께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편은 모두 7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적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 숨어서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해안에 도착하자 보트를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동료들이 타고 왔던 보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도 돛대도 없었고 보트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놈들은 잠시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침내 큰 소리로 일행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둥글게 원을 만들더니 하늘을 향해 일제히 총을 쏘았습니다. 메아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멀리 동굴에 있는 일행에게 들릴 걱정은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손이 묶여 있는 포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때문에 놈들은 난처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보트를 바다에 띄우고 모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놈들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그들은 일행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배로 돌아와 그렇게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놈들이 보트에 오르는 것을 보고 선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배로 돌아가서 일행이 전부 죽었다고 말하면 그대로 배를 추락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배를 되찾을 희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놈들이 다시 해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 3명이 보트에 남고 7명이 상륙했습니다. 7명이 일행을 찾기 위해 섬을 살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힘들게 되었군.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륙한 7명을 해치우더라도 보트에 있는 3명을 놓치면 모든 일은 다 망치게 된다. 그놈들이 배로 도망가서 그대로 배를 추락시켜 버릴 테니까 할 수 없다.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트에 남은 3명은 다시 바다로 나가 해안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닷을 내리고 일행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트를 습격할 희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편 상륙한 자들은 나의 집 위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정상 근처까지 가더니 섬의 북동쪽에 있는 산골짜기와 숲을 향해 큰 소리로 일행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지쳤는지 나무 아래 앉아 머리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먼저 상륙했던 녀석들처럼 한숨 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놈들은 느긋함에 잠이나 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경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고 있는 우리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